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8월의 첫 번째 장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2차 전지의 변동폭에 따라서 장중에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소폭 올라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된 8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주도주들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들의 외국인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각각 2.64% 그리고 카카오는 7%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어제에 이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좀 빨간불을 켜내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특별히 또 셀바스 헬스케어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딥노이드도 역시나 2% 넘게 올라주면서 장중에는 10%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해당 종목 저희 방송에서 공략 종목으로 타임특가 종목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수익률 리뷰로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이야기 함께 챙겨가 보시죠.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라면 8월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깡의 남자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8월의 첫 장부터 너무나도 기분 좋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우후, 소리부터 지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깡의 막둥이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큰 힘을 쓰나 싶었지만 오전에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개별주들의 장세가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오후에 뭐가 상승을 했죠? 새로 나온, 잘 모르실 거예요. 초전도체 테마인데 이 테마가 만약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떤 훈풍을 불어올지 2차 전지와 함께 주목해봐야 될 테마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 확실시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우리 현정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랑 좀 하고 갑시다. 셀바스 헬스케어 언제 드렸습니까? 언제죠? 네, 바로 어제예요, 어제. 어제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뭐 뉴스 재료 이런 거 뭐 볼 필요 있습니까? 일단 그냥 떴다 하면 매수해보면 된다라는 거 다 아시죠, 이제? 자, 그러면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어제 종가가 7,200원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수익률은 정확하게 30%로 마감을 했지만 조금 저를 내려놓고 좀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수수료랑 세금은 좀 빼주죠. 네, 그거 빼면 뭐 29.74% 정도 수익이 났는데 괜찮습니다. 이게 끝이냐? 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있으니까 더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토르 기법이 아니었으면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왜? 횡보 구간에 있었는데 이 종목이 상승할 거라는 움직임 뭐 이 구간에서도 할 수 있었겠죠. 이 구간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이런 곳에는 뜨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포착이 됐느냐는 거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해서 상한가를 보낼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 가지고 온 5종목 중에 무려 3종목이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를 간 종목만 있느냐? 아니죠. 20% 이상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 13% 가까이 올라간 종목도 있었다는 거. 그러면 아무리 남은 두 종목이 손실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남은 두 종목도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손실 보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벤티지 랩인데 제가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형님, 누님들 이 종목 보시고 베팅하신 형님, 누님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르 기법만 가지고 이 막둥이가 형님, 누님들께 재롱을 떠느냐? 아니죠. 아니에요. 이 종목은 왜 샀습니까? 이 종목은 뭐가 가능했습니까? 어제 종가는 15,310원인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토르 기법도 없는데 토르의 빗기둥도 없는데 어떻게 매수가 가능했느냐? 제가 놀고만 있는 놈이 아니죠. 장중에 토르 기법은 우리 언제 해요? 종가 베팅 시간에만 베팅을 하죠. 그러면 남는 주식장이 열리는 시간에 뭐 하느냐? 이런 종목 찾아서 형님, 누님들한테 전달 드려야겠죠. 그러면 그 관점이 형님, 누님들과 맞으면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매수해서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장중에는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가져온 거고. 자, 그러면 빼놓고 넘어갈 수 없다. 오색선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지지선. 주가가 내려오다가 받쳐지는 자리이며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돌파하지 못하는 자리를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높이 올라갔을 땐 언제든 매도해도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선과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에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형광색 선, 그리고 마지막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선은 모두 동일하게 지지선의 역할도 반대로 저항선의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만큼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냐?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한 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도 짧게 넘어갈게요. 오늘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이거는 글만 설명드릴게요. 토르 기법은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하는 자리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황금색 빗기둥이 뜬 날은 종가 베팅을 하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가 베팅은 무엇이냐? 종가 베팅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식을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종가 베팅 시간 10분 동안에는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종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가 가격이 3시 20분에 블라인드 쳐졌던 가격보다 높으면 지정가로 매수했을 때는 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가로 주문을 넣는다는 거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빠르게 오늘은 진짜 빠르게 선물 드릴 거예요. 왜? 오늘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가져온 종목도 그렇고 그 종목들을 오늘은 제가 차트의 관점보다 뉴스의 관점을 좀 더 녹여왔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뉴스로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짤 수 있는지 저랑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신호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색선에 대한 설명과 토르 기법, 메가토르 기법을 포착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 이 신호 검색기 신호를 수식을 차트에다가 대입시키셔서 우리는 차트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빗기둥과 수평선 5가지 선들, 지지와 저항선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수식, 우리 현정 앵커님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네. 더 쩌렁쩌렁하게, 더 잘 들리게, 더 까랑까랑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까랑까랑하게 우리 수익률만큼 소리 지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작게 네모난 QR코드 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8784 4자릿수 입력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QR 활용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최인성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또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이 토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장중 소통을 이어가시면서 이 장중에서 케어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오늘만큼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들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첫 번째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을 설명을 드릴 텐데 형님, 누님들 10분 정도 흘렀는데 이 10분의 시간 매일같이 조금 지루한 것 같아서 오늘 좀 스포트를 올려봤어요.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으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괜찮았다 아니면 너무 빨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온 장바구니 종목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비스인데 모비스는 뭐 하는 기업이냐? 초전도체 테마 기업이에요. 근데 이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면 자기부상열차 그리고 전력망 등 사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사용처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 연구진이 상온과 상압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는 이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이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확실시 된다면 점상 몇 방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 종목들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관련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발표가 나온다면 누구보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이 초전도체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초전도 현상은 금속 등에서 전기 저항이 어느 온도 아래에서 0이 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0이 되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 마찰력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도 하죠. 전기 저항을 없애면 저항이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줄일 수 있는데 초전도체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달성해주는 장치를 모비스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봤을 때 이 말이 사실무근이 아니라 확실하다면 2차 전지 다음에 폐배터리 올 겁니다. 근데 그 폐배터리 다음에 올 시장에 주목받을 테마는 초전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2차 전지, 우리의 일상 속에, 삶 속에 많이 녹아있는 제품들 뭐가 있죠? 자가용이 가장 많죠, 지금. 근데 그 외적으로는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초전도체가 왜 시장에 노출되지 못했냐면 0도 이상 상온과 상압에서 개발을 하지 못했고 최저온 막 마이너스 127도 이 정도가 되는 상황에서야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퀴의 예를 들어보죠. 굴러가는 바퀴에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는 현상, 뭐 예를 들어 드라이아이스 같은 걸 지속적으로 뿜어내서 기온을 낮춘다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그리고 부속품들이 녹는 게 아니고 얼어버리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상 현상들을 잡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그러면 초전도 현상, 이 말이 어려워. 초전도 현상을 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시베리아나 러시아 같은 추운 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확실성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연구진이 상온과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다면 배터리 또한 절약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초전도 가속관을 극저온으로 유지시켜서 저항값을 0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장치인데 초전도 현상이 상온과 상압에 적합해진다면 모비스가 하는 역할은 뭐다? 그 상온의 기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치를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장주는 아닙니다. 대장주는 아닌데 관련주들이 덕성,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선암 등이 있는데 오늘 차트 보신 형님 누님들 다 아시죠? 얘네
완전히 그냥 뭐 없어요. 뒤도 보지 않고 막 날아갔죠. 그런데 왜 모비스야? 왜 하필이면 모비스야? 덕성도 있는데 왜 모비스야? 덕성, 지금 주가 위치가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는 위험합니다. 근데 모비스, 충분히 신성 델타테크나 서남과 같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차트 보여드릴 텐데 덕성이에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주가 위치가 안 좋아요. 만약에 이 가격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한가를 갔으면 저 오늘 모비스가 아니라 덕성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덕성은 최근에 최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군가가 유입되기엔 어렵습니다. 왜? 거래 대금도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덕성은 형들 누나들 쫓아서 가려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초전도체에 대한 상온, 상압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가 뭐가 돼야 된다? 진실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바닥 분명하게 이탈하기 때문에 이 종목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신성 델타테크 마찬가지 장기 차트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한번 저항선을 만들었죠. 근데 그 만든 저항선을 오늘이 아니라 어제 뚫었어요. 어제. 그러면 이 사실이 사실무근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 토르기법의 저항선, 지지선이죠, 지금은.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검은색 지지선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로 인한 상승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상승 뭐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서남인데 서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디딘 이후에 한번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덕성도 이런 그림이 나와준 이후에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덕성,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비스 설명을 드릴 텐데 신성 델타테크와 서남과는 다른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지금 뭐냐? 키 맞추기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는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내일까지도 이 뉴스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이 안 된다라면 키 맞추기 하기 가장 좋은 종목은 모비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지금 모비스 차트를 중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정확하게 가격이 있습니다. 3,100원.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도 이 가격을 찍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 외에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눈치 보이겠죠. 왜? 뻔히 다 아는데 넘어갈 거라는 거. 오늘 시간에 상 보내봤자 3,100원 못 넘어가는데 시간에 작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신성 델타테크 서남이 갭을 띄워서 시작한다면 모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갭을 띄울 텐데 갭을 띄우는 위치가 3,100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 3,100원보다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더 좋아. 매수 진입하기에 더 적합한 겁니다. 3,100원까지만 보고서도 진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 테마들이 상승할 때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눈 또한 형님 누님들이 키워놓으시면 좋다는 건데 제가 셀트리온 3사가 합병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셀트리온 주가가 너무 높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때요? 셀트리온보단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큽니다, 덩어리가.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어때요? 이 형들에 비해서 덩어리가 작아요. 그리고 제약 관련주죠. 제약 관련주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AI로 무언가를 개발해서 그것을 의료화한다라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러면 제약주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 여기에서 하나만 터져주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혹은 셀트리온이 뉴스 하나만 내주면 돼요. 신생제약 뭐 만들겠다라든지 무언가 하나 모멘텀이 터져주면 제약주, 헬스케어 형이랑
동일하게 혹은 그거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비스 또한. 왜? 단기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 다른 친구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서남 돌파했죠. 그런데 신성 델크 또한 마찬가지로 돌파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모비스는 아직 돌파하지 못했느냐? 오늘 상한가를 가봤자 어차피 못 넘어간다는 걸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주포의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은 붙어줬는데 눌렀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랑 서남은 누르려는 움직임보다 상승하려는 호가창의 움직임이 더 컸다라는 거. 그러면 모비스 이 구간에서 누르면서 매집한 가격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매집한 가격 구간을 내일 갭을 띄워서 개미들을 이탈시킬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과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익 PN이 무슨 종목이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초전도체 테마로 엮여 있는데 주가 위치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종목은 2차 전지와 폐배터리에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발전소 여자기용 전원공급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거는 초전도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초전도체 및 플라즈마 응용 분야에서 각종 장비 시험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뉴스가 진짜라면 이 시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겠죠. 그 기업이 바로 원익 P&E가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로 예를 들어 볼게요. 폐배터리도 누군가는 시험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재생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누군가가 어떤 기업에 시비 발행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 종목 들고 나오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은 더 확실한 모멘텀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리는지 확인을 하고, 왜? 뉴스가 나오고 나면 재료의 소멸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그 움직임 확인한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확실한 자리에서 폐배터리의 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종목 들고 나올 겁니다. 아직은 아니니까 시기상조니까 그 종목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고요. 자, 이 종목 P&E의 자회사인 P&E 시스템즈가 충전 인프라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2차 전지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관련 테마가 3개나 엮여 있는 종목인데 매출 구성 볼게요. 매출 구성. 2차 전지가 55%예요.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데 15% 정도 되는데 전원 공급 장치가 10%가량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전지와 초전도체에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는 퍼센트라는 거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 성장 마찬가지로 10%만 가능할 것이냐? 아니에요. 20% 이상을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관련주들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요. 덕성, 신성, 델타테크, 서남 등이 있는데 종목들 보여드렸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볼 텐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을 디디다가 뭔가 저항선을 만드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했는데 또 내려가, 또 내려가면 우린 뭘 한다? 이 가격 구간이 박스다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박스 구간을 넘기 위한 자리가 하나가 보여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13,900원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10%밖에 상승을 못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선 어디예요? 여기 왜 부딪혔을까요?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나온 이 황금색 수평선은 지지선의 역할도 저항선의 역할도 한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딱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찍고 돌파하지 못했느냐. 모비스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갭을 띄우거나 아니면 오히려 장초에 아래 꼬리를 달고 반등을 시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여기에서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원익 P&E 또한 오늘 주가의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중기 차트로 봤을 때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은 11,890원을 돌파하는 11,900원 위로 상승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지금 주가 바닥을 디디면서 야, 이거 키포인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자리가 나와주고 거기에서 주가가 상승해야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바로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줬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와 주면서 주가가 저항선에 부딪혔다라는 거. 그리고 뭐가 있다? 뉴스가 있었다. 근데 그 뉴스가 실효성은 아직 입증이 안 됐지만 이 종목 실효성이 입증이 안 됐는데 왜 날아갔냐는 거예요. 대체 초전도체가 뭐길래 다른 뉴스에는 꿈쩍도 안 하던 테마인데 왜 초전도체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투자를 하느냐. 2차 전지 때는 이 정도로 실효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원유 많은데 기름 넣으면 되지. 땔감 떼면 되지. 등유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전도체는 그거랑 완전히 별개예요. 왜? 2차 전지는 사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광석을 채취해서 배터리로 만들고 그 배터리로 인해서 무언가를 굴리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초전도체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 왠지 아세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개발을 하면 무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뉴스의 실효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득달같이 달려든 거예요. 진짜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답이? 매수조차 못해요. 점상을 몇 방을 갈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점상을 가다가 어디에서 멈출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2차 전지가 자이글 보세요. 자이글 같은 경우에 우리 뭐 하는 기업인 줄 알았어요? 나는 자이글이 막 점상 가고 날아갈 때 한 열흘 동안 야, 불판이 이렇게 잘 팔렸어? 코로나 끝나고 불판을 팔아가지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이글 뭐였습니까? 2차 전지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 초전도체 기업들은 이미 누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주가가 그렇게 낮다라고 얘기했던 덕성은 초전도체 관련된 아이템의 특허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덕성 같은 경우에 점상, 열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 뉴스가 너무 더러워. 지우고 갈게요. 이 뉴스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주춤할 수 있겠지만 이 뉴스가 확실하다면 오늘 방송 2023년 8월 1일에 이 막둥이 최인성의 방송 다시 한번 성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거짓이라면 제 방송은 그냥 재미있었던 야, 너 시나리오 참 잘 썼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실 수 있는 방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익 P&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으로 이번 주 안에 이 뉴스에 대한 실효성이 입증이 안 된다면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했다가 곧바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입하실 때 조심해야 하며 토르기법이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장바구니로 가져온 겁니다. 관점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은 초전도체는 아닙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왔고요. 이스트 소프트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현정 앵커님 목이 많이 아프신 것 같긴 한데 목이 아파도 제 자랑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인성 전문가님 자랑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8784 입력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 최인성 전문가님의 꿀팁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근데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제가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장바구니 종목은 이 토르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바구니 종목을 그래도 좀 같이 공부해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장바구니 종목들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형님, 누님들의 해안을 넓혀드리기 위해서예요. 토르기법으로 충분히 메가토르기법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네. 그 외적으로 이 하루에 10분만 매매하기에는 또 아까운 게 뭐냐면 토르기법으로 돈이 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눈이 팔려. 우리 뭐예요? 형님, 누님들. 예를 들어서 모텔을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모텔 사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일정한 수익이 항상 꾸준하게 나와요. 그러면 너무 지루한 거야. 지루하면 뭐합니까?
모텔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른 사업하다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다시 모텔로 회귀한단 말이죠. 근데 회귀할 수 있는 자리, 토리기법이 있으니까 벌리는 수익금 가지고 다른 거 하셔야 될 거잖아요. 왜? 주식장이 재밌어질 거거든. 네. 그러면 재밌어졌을 때 형님, 누님들은 제가 장바구니 종목 이렇게 담아와서 뉴스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종목에 진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눈을 지금부터 키워드리면 나중에 이 막둥이가 더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왜? 제 자랑을 그만큼 더 해주실 거니까. 자, 이스트 소프트 갈 건데요. AI 관련주와 핀테크 테마로 같이 엮여 있어요. 핀테크의 대장은 현재는 카카오입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증권가에서 AI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거라는 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 생각은 달라요.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그만큼 점프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데드캣 바운스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요. 이스트 소프트, 형님 누님들 많이 보셨을 건데 R집 많이들 쓰시죠? RC 이런 거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만든 기업이 바로 이스트 소프트인데, 그 현금을 바탕으로 AI랑 메타버스 분야에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돼도 갔다가 박은 거니까 사업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휘청거리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나중에는 곧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언제까지고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왜? 지금 AI 장세가 강세잖아요. 그러면 다른 AI 형들 누나들 손잡고 따라가야지. 근데 그 따라가는 돈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뒷발치까지 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련주 볼 텐데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셀바스 AI, 카카오뱅크, 페이 등이 있는데, 카카오뱅크랑 페이는 지금 핀테크 테마죠. 안 봐도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보여드릴 텐데 차트 볼게요. 코난 테크놀로지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최근에 토르기법이 포착이 되고 반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끝일까요?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위에 저항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갭이 뜰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솔트룩스인데 뭐 말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맨날 뉴스 맨날 나오고 뭐 그냥 주식창만 열면은 뭐 상위권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이 종목. 마찬가지로 토르기법이 포착이 됐고,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솔트룩스 이게 끝일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는 20%, 21%밖에 상승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열려있는 구간 충분하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세 번째 셀바스 AI인데, 셀바스 AI는 전고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먼 상황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거래대금 또한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거래대금이 줄지 않으면 최고점인 36,430원, 36,450원이 되겠죠. 그 가격까지 찍고서 재차 하락하고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미리 잡아놓고 이 구간에서 매도하는 시나리오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종목입니다. 이스트 소프트인데 주가가 27,000원이 전고점이에요. 높은 가격의 고점인데 그 전고점과 최근에 만든 전고점의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키포인트는 27,000원을 넘어가는 27,50원이 될 텐데, 거래 대금이 별로 붙지 않은 상황에서 26%가량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위에 토르기법의 저항선과 파란색 저항선이 같이 물려 있죠. 그러면 여기만 돌파해 준다면 이번 주 안에도 27,000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라는 거. 그러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보시죠. 2만 원. 야, 27,000원 넘어가야 된다는데 얘는 더 무섭네. 라운드 피겨는 어때요? 넘어가기 너무 힘들죠. 근데 라운드 피겨를 넘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해서 27,000원을 돌파한다라면 2만 원이 저항선이 아니라 반대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 자리가 되겠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인 2만 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2만 원을 돌파하고 27,000원을 찍은 이후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절 자리가 바로 2만 원을 이탈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진입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시스트 소프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종목 더 볼 건데 레이저셀입니다.
계속 나와요, 이 친구도. 반도체에는 장비와 AI로 엮여 있고 LED는 장비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PCB를 접합하는 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가 뭐냐? 세계 최초이자 유일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어디에 나섰냐? AI 대응하는 HBM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HBM이 지금 D램보다 10배가량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HBM3가 관련된 마이크론도 나선 레이저셀은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2차 전지 테마 지금 조금 주춤하죠? 왜입니까? 에코프로 때문이죠. 그러면 반도체로 눈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에 AI가 같이 엮여 있죠. 그러면 오늘은 AI, 내일은 반도체, 오늘은 AI, 내일은 반도체 식으로 핑퐁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가를 상승시키면 지금 지수 상황 어땠죠, 형님, 누님들? 상승 기조를 보이고 코스피는 우리 현정 앵커가 말했던 것처럼 연중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바라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주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업이 너무 좋아. 그냥 투자해도 괜찮은 기업이고 KN솔, 미래산업 등이 있는데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야, 기업은 너무 좋은데 너무 높다, 이젠. 이젠 너무 높다. 제가 방송을 할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주가가 50~60% 낮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난 이거 보고 있었거든.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한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기법이 안 떠서 형님 누님들한테 소개를 못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장바구니 종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 충분히 좋고 AI 반도체에 엮여 있는 회사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관련주 KN솔인데 KN솔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인데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더 상황은 좋습니다. 왜? 주성 엔지니어링이 종목이 좋다라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KN솔은 아직까지 잘 모르나 봐요. 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주가를 상승 견인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더 날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자, 미래산업도 같이 보시죠. 미래산업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두 번이나 돌파를 했는데 오늘이라고 못할까? 내일이라고 안 될까? 한 번 더 돌파하면서 오히려 36,500원을, 35,000원을 지지선의 역할로 밟고 반도체 테마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 세워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주가가 너무 높고 지지선 받쳐졌고 저항선이었던 토르기법의 자리 돌파했고 지금 파란색 저항선마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토르기법의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레이저셀은 상장된 지 275일밖에 안 돼서 중장기 차트 보여드릴게요. 메가토르 기법이 두 번이나 포착이 되면 뭐다? 더 좋다. 왜? 우리는 비중을 2배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 제가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던 종목 많이 있었는데 그 종목 모두 다 마이너스인 종목이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플러스예요. 100%였습니다. 7월 달은. 그런데 그런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파란색 저항선마저 돌파하고 주가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레이저셀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바라볼 거 뭐 있습니까? 반도체 AI 테마 날아가면 같이 올라갈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잡는다? 눌리는 자리가 올 때 잡아볼 수 있겠죠. 고점에서 잡기보다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종목도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예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잡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손이 느리죠. 그러면 뭐다? 지지가 되는 자리가 생기면 거기에서 매수하는 거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르 기법으로 가져온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 토르 기법으로 나온 종목들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토르 기법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조건 검색식인데, 이 조건 검색식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셔서 입장하시고 조건 또는 검색식이라고 채팅을 쳐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이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 2개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한 번에 3가지 선물 다 받아가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토르 기법에 포착된 종목 YN텍인데,
2차전지 테마예요. 근데 골프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괜찮았는데 올해는 감익이 예상된다라는 거. 그리고 YN텍은 환경사업 호주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뭐냐, 환경사업. 이게 바로 소각로예요, 소각로. 쓰레기 태우는 거. 근데 이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가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제가 만약에 YN텍 대표면요. 저 이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합니다. 왜? 돈이 되는 사업 해야지. 골프장 하는 이유 뭐예요? YN텍이 골프장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각로 하는 이유 뭐예요? 남들이 더럽다고 해서가 아니라 소각로는 누군가 해야 되고 소각로의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노다지라는 말이죠. 그러면 폐배터리, 재생이 가능한 배터리 말고 폐기해야 되는 배터리는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 폐배터리가 크게 많이 양이 늘어나는 60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들 소각로가 있어야 처분을 하겠죠. 왜? 국내에서 폐배터리 상태로 해외로 못 보내요. 폭발 위험 때문에 배를 태워도 배가 부셔지게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폐배터리를 소각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서 새로운 재생 산업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때는 소각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 예견이고 제 해안인데 분명히 성지순례 될 겁니다. 자, 그럼 YN텍을 보기 이전에가 아니라 YN텍 보여드릴 텐데 600일 장기 차트예요. 주가가 올라가야 될 자리가 많이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구간은 바닥권입니다. 그럼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높이 있겠죠. 그러면 중기 차트로 볼 때 어때요? 오늘 포착이 됐는데 야, 오늘 진짜 기깔났어. 이게 왜 3시 20분까지 포착이 안 됐다가 3시 30분에 주가를 올리면서 토르기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면 장후 시간회가 있습니다. 장후 시간회 3시 40분부터 4시까지 그리고 장후 시간회 이후에 시간회 단일가 4시부터 6시까지 이 시간대에도 매수하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뭐다? 1480원보다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만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그러면 잡아볼 수 있겠죠? 3시 30분에 떴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프로젠인데 에이프로젠은 제약바이오 테마고 에이프로젠 잘 지켜보세요. 너무 많죠, 뉴스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트러스트 주맙 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 19개국을 진행하고 147개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2000리터 배양기 1기를 1회 가동하면 AP063을 92kg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경쟁사에서는 15,000리터 배양기를 30회 이상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러스트 주맙은 평균 판매 가격이 1g당 2,893달러입니다. 근데 에이프로젠 바이오 로직스에서 에이프로젠 바이오 로직스 오송 공장이 있는데 이 오송 공장에서 2,000리터 배양기를 2,000리터 배양기 1기를 1년 동안 생산하는 그 생산량이 최종 판매가 기준. 왜? 우리는 그 해당 주식이 성장하려면 그만큼 매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최종 판매가 기준으로 약 2조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양을 1년에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2조 1천억 원을 1년에. 그러면 에이프로젠은 그냥 회사 자체가 지주사라 하더라도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오송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낸다라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 커지는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만약에 에이프로젠이 박리담회로 시밀러를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타사 대비 자사 제품을 할인율 50%를 적용해서 팔아도 1년에 1조가 벌려요. 1년에 1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기업 뉴스가 확실하다는 거, 모멘텀이 너무나 크게 살아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인벤티지랩 오늘 보여드렸죠. 상한가 같다는 거.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너무 어려워. 종목 이름이 너무 어려워. 타자치기도 힘들어 솔직히. 그리고 메디콕스 등이 있는데 차트 짧게 보여드릴게요. 인벤티지랩 보여드렸다시피 상한가 갔어요. 자, 그리고 어려우니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
아무리 오늘 23% 올랐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지금 진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메디콕스인데 메디콕스라고 하면서 제가 일전에 토르 기법이 포착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다는 거. 자, 그리고 에이프로젠, 대망의 에이프로젠 차트 보여드릴 텐데 에이프로젠 그렇게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도 바닥을 기고 있는데 여기에 심지어 토르 기법이 2번이나 포착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토르 기법이 포착된 자리 깡! 2번을 같이 보여드리자면 지금 첫 번째 포착이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가 했는데 한 번 더 떴다라는 건 얘 진짜 상승 크게 갈 거야라고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 430% 위에 저항선이 있네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430%면 4배가 넘잖아요. 그죠? 4배가 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기업의 가치 평가해 봐야겠지만 그 전에 어디입니까? 약 230% 가격 구간에 토르 기법의 저항선이 있고 그 저항선 구간에서 많이 싸웠던 가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에이프로젠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서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더라도 얼마 버는 겁니까? 수익이 얼마예요? 200%는 거뜬히 넘겠죠. 그러면 기법으로 포착이 됐는데 안 잡을 이유 있습니까?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 수익을 내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에서 매도하지 않아도 종목의 모멘텀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지고도 가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이탈하고 꺾인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 그건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장중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될 거예요. 오늘처럼 3시 20분이 아니라 3시 30분에 종목이 포착이 돼도 어떤 식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온 종목들, 그 종목들은 장중에 제가 형님 누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궁금하시죠? 어떤 식으로 전달을 드리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들어오십시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들어오신 형님 누님들은 많이들 이미 물어보셔가지고 괜찮으신가 봐. 어느 정도 편입이 되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제가 지금 첫 번째 수식 드렸고 두 번째 검색기 드렸죠. 자, 마지막 자료집을 드릴 건데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차트 캔들을 분석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방법만, 이 자리만, 이 캔들의 모양만 기억하시면 어디에서든 접목시켜서 적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집은 64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다. 한번 읽기에는 솔직히 좀 많을 수도 있고 그림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만 보지 마시고 2번 정도 보신 이후에 냄비 받침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 어떻게 받아볼지 우리 현정 앵커를 통해서 한번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네,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수식과 검색기 그리고 자료집까지 받아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타임특가 종목으로 2가지 종목 공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가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 빠르게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신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8784 입력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으로 최인성 우리 전문가님 성함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특가 종목 또 뭐 셀바스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지금 인벤티지랩 뭐 다른 종목들도 상한가 간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2자릿수 수익률까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오늘도 공략하는 종목들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의 첫 번째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앞으로도 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짚어봐야 될 투자 포인트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더 빠르게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